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NBA 초안으로 7경기를 들고 왔고요. 해외 축구 좀 많이 보다 보니까 NBA 분석을 제가 원래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는데 한 12월 언저리부터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코로나 이슈도 있고 좀 어려워진 판부터.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초안을 하고 초안 분석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 많이 분석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이제 남은 시간 내일 아침까지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뭐 축구 좀 보면서 빡세게 분석해가지고 좀 확정본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초안 느낌이에요. 인디애나 대 보스턴 경기고 다시 한번 붙습니다. 지난 보스턴 홈 경기에서는 보스턴이 간신히 인디애나를 좀 잡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도 역시나 사실 테이텀과 젤런 브라운이 역시나 좀 잘 안 둘이 나오면은 둘이 같이 터지는 경기가 많이 없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역시나 또 다 안 터졌어요. 거기에 데니스 슈러더가 이 선수들과의 궁합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역시나 부진했고 뭐 특히나 요즘 알 호포드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벤치 쪽에 그랜트 윌리엄스까지 복귀 이후에 썩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보스턴의 벤치도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브록던이랑 르버트가 계속 이제 GT 이렇게 걸려요. 듀아르테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는 좀 안 뛰는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는 인디애나의 주전 라인업이 갑자기 최근에 이제 사보니스가 잘하다가 똥을 쌌고 벤치들이 좀 힘을 내면서 보스턴 상대로 많이 비벼줬었는데 오늘 경기도 결국 라인업이 좀 중요해 보여요. 근데 사실 나온다고 막 엄청 좋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뭐 브록던, 르버트, 듀아르테 다 좋은 선수들인데 이게 나온다고 확실히 뭐 좋아 보인다고 하기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애나 팀 쪽으로 뭔가 색깔이 이게 나오면은 플러스가 될까 아니면 오히려 갑자기 나와가지고 다른 잘하고 있는 벤치들 출전 시간 다 잡아먹고 마이너스가 될까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디애나 프렌 쪽을 봅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여러 선수들의 야투가 올라오지 않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 스마트의 출전 여부가 낮고 그렇다면 슈레더가 나올 텐데 슈레더 역시도 물론 테이텀 혼자 뛸 때나 브라움 혼자 뛸 때는 나쁘지 않은데 둘이 같이 넣어놓으면 슈레더도 궁합이 안 맞아버려. 이 둘도 안 맞는데 슈레더도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는커녕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인디애나 원정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 상당히 좀 필라델피아죠. 필마는 요즘 거의 공식이에요. 그냥 뭐 가면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엘 엠비드, 뭐 토바이스 해리스, 뭐 세스커리 컨디션이 엠비드야 워낙 진작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사람들이 근데 엠비드 잘하는 걸 좀 잘 몰라요. 왜냐면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강팀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엠비드가 엄청나게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토바이스 해리스와 세스커리가 한창 이제 엠비드가 먹여 살렸거든요. 둘이 똥을 사도 싸질러가지고 근데 이 두 선수마저도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필라는 더 강해졌다. 물론 지금 GTD에 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해리슨 출전 가능성이 좀 높고 세스커리가 좀 빠질 가능성이 뭐 있긴 한데 맥시가 좀 돌아온 부분이 그나마 좀 긍정적이고 벤치 같은 경우도 뭐 조지니앙이나 샬럿 같은 경우 높이가 약하기 때문에 드러먼드 같은 선수들도 충분히 힘을 낼 수가 있다. 특히나 샬럿이 최근에 이제 야투적으로 기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헤이워드나 마일스 브리지스가 간간히 좀 야투적으로는 아쉽고 로지어 같은 경우가 엄청 좋은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팀을 캐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이제 벤치 쪽에 우브레가 빠진 점은 분명히 아쉽다. 오늘 그러면서 살려시 좀 더 디펜스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야투가 전체적으로 좀 안 터지다 보니까 스몰 라인업이고 수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디펜스적으로 잘 이제 해가지고 미러키도 연속으로 잡아내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만약에 해리스가 나온다면은 엠비드와 해리스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특히나 미러키 같은 부분은 이제 가드진에서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쿤버를 좀 잘 살려주기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고 필라델피아는 맥시도 어쨌든 있고 이 백코트진에서
세스 커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러키보다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필라델피아가 가볍게 잡는다고 봅니다. 벤치 쪽에 뭐 조도 지금 들어와가지고 꽤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쿤보는 막았지만 저는 엔비드는 쿤보도 사실 막은 건 아니죠. 핸들러가 없다 보니까 쿤보가 이게 좀 더 날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좀 제어를 했다고 보는 게 맞고, 엔비드는 아예 제어를 못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다고 봅니다. 두 팀이 최근 맞대결에 있어서는 계속 샬럿이 풀앤을 했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일단 워싱턴이 잡을 거라고는 봐요. 잡을 거라고는 보는데 핸디나 언업을 딱히 백투백이어서 워싱턴이 백투백 일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건들고 싶지는 딱히 않습니다. 오늘도 사실 오클라호마를 상대로 크게 뭐 고전하는,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스가한테 탈탈 털렸는데 이제는 코렌서니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공격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여러 선수들을 이용해가지고 좀 잘 풀어가는 모습인데, 수비를 안 하는 듯한 좀 모습을 보였어요, 워싱턴이. 그래가지고 뭐 오바 쪽을 뭐 건드려 볼 만도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 생각하고, 일반수 정도는 그래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워싱턴 전력 자체가 나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반승 정도 해줄 것 같긴 한데, 똥배로서의 메리트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애틀란타 대 마이애미. 애틀란타가 그래도 조금씩 돌아와가지고 어느덧 이제 구색 정도는 갖춰 놨어요. 카펠라가 빠져있고 뭐 디안드레 헌터가 여전히 좀 못 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뭐 캠 레디시 GTD이고 한데, 뭐 콜린스나 허더, 보그단 보그다노비치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이 좀 돌아온 애틀란타의 모습이고, 마이애미는 여전히 이제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 있긴 한데, 마이애미 같은 경우 최근 3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스트로스나 이런 선수들의 3점이 상당히 좋아요. 뭐 라우리도 어느 정도 득점을 보태주고 있고, 덩컨 로빈슨이 벤치로 내려와서도 꽤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애틀란타 수비가 안 되거든요. 외곽 수비는 더 안 돼요. 이 경기에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또 트레이 형이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겠고, 존 콜린스까지 복귀했고, 어차피 마이애미는 사실 골밑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외곽 싸움인데, 외곽에서만큼은 좀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바 쪽을 보고 승패는 그냥 패스할게요. 슛 잘 들어간 팀이 이깁니다. 뉴욕 대 댈러스인데, 댈러스가 얼마나 도깨비냐면은 최근에 뭐 골수도 잡고, 그것도 꽤나 푸근하게 잡았죠. 잠시만요. 골수도 잡고 뭐 시카고도 잡고, 잡을 팀들 다 잡았어요. 뭐 덴버긴 합니다. 덴버도 잡고 휴스턴이나 이런 팀들도 가볍게 좀 잡아버리고, 역시나 가볍게 좀 잡아버리고 했는데, 뉴욕을 맞아가지고 핸들이 1.5밖에 안 받았어요. 오주들도 이 댈러스를 얼마나 도깨비적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댈러스가 최근 흐름도 엄청 좋고 한데 차마 이거 뉴욕은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뭐 뉴욕이 이길 것 같은데 하면서 패스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댈러스 그래도 댈러스잖아 하면서, 근데 만약 배팅을 한다면 댈러스 찍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돈치치가 최근에 뭐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팀에서의 이제 공격적인 부분은 분명히 돈치치의 의존도가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결국에 댈러스의 이 프론트 코트진의 수비 라인을 봤을 때 뉴욕 같은 경우 지금 랜들이 거의 아예 바닥을 찍고 있거든요. 좀 살아나는가 싶더니 결국엔 다시 안 좋은 활약이고, 최근 경기에서 이제 RJ 바렛이나 아니면 뭐 보스턴전 같은 경우 이제 에반 포니에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RJ 바렛 역시도 오늘 이 댈러스의 높이, 막시 클레버나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수비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거기에 랜들까지 다시 한번 싼다면은 이번에도 뭐 벤치 쪽에서 기대거나 뭐 포니의 3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댈 수 있겠는데, 아니면 알렉벅스 같은 뭐 다른 자원, 기타 자원들이나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사실 서로 3점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언어브 예측 같은 경우 좀 어렵습니다. 뉴욕도 포니에가 좀 살아나는 가운데, 야투적으로 살아나는 가운데 3점이 조금씩 안 들어갈 때보다 확실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댈러스도 지금 하더웨이나 이런 선수들이 뭐 벤치에 있으면서 여러 선수들에게도 3점 성공 자체는, 팀 3점 성공 자체는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점 좀 많이 터지면서 오버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든 아니면은 서로 이제 좀 3점이 안 터지든 댈러스가 좀 그래도 유리하게 가져갈 걸로 봅니다. 어떤 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든. 물론 댈러스가 3점이 안 터지고 뉴욕이 빵빵 터지면 못 이기는 건 맞는데, 그거는 뭐 이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에서 마찬가지니까 뭐 서로 좋았던 흐름을 유지하던 아니면 서로 이제 안 좋은 흐름으로 가던 댈러스 쪽이 그나마 좀 더 나아 보인다 라고 봅니다. 똥 대 똥 매치죠. 세난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진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똥이 됐어요. 지금 뭐 거의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프리모, 조슈아 프리모 이런 애들이 올라와 있고, 로니 워커도 선발로 올라와 있고, 뭐 이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어차피 수비가 안 돼요. 샌안토니오가 사실 원래도 주전 라인업에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도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있었는데, 빠지고 나니까 원래 그래도 좀 맞추던 선수들이 나가니까 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비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고, 휴스턴 같은 경우 이 패작 듀오가 돌아오자마자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휴스턴을 바닥으로 좀 이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휴스턴 반대마인 개꿀이 다시 한번 이제 얘네가 이제 옛날에 뛸 때처럼 돼 버렸죠. 얘네가 빠졌을 때마다 휴스턴이 연승도 달리고, 뭐 알모니 브룩스 이런 애들 3점 빵빵 꼽고, 센군이 막 기가 막힌 어시스트 골 밑에서 보여주고 했었는데, 뭐 에릭 고든이 에이스 역할을 하고 했는데, 이제 이 둘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제 바닥으로 쭉 떨어지는 휴스턴의 모습인데, 오늘 샌안토니오전 같은 경우 어쨌든 알모니 브룩스랑 이 센군이 GTD에 걸려있는 부분이 좀 걸립니다. 얘네가 또 들어온다면은, 특히나 세난이 수비가 안 되는 시점에서 이 케빈 포터 주니어랑 제일런 그린이 0.7인분씩만 해줘도 휴스턴이 나름 할만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선수들이 그래도 멱살 잡고 이끌어 가니까요. 뭐 벤치 쪽에 캐년 마틴 주니어나 아니면 뭐 크리스토퍼 이런 애들이 그래도 멱살 잡고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승패 예측은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230.5 오바 봅니다. 결국 세난이 수비가 안 되는 가운데 휴스턴도 수비 안 합니다. 양 팀이 같이 달릴 좀 가능성이 있고, 세난의 3점이 들쑥날쑥하긴 해요 최근에. 근데 오늘 휴스턴의 외곽 수비를 맞아서 좀 3점이 좀 터져주지 않을까 싶고, 휴스턴도 지금 세난이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알모니 브룩스나 센군이 좀 돌아와 줄 가능성도 어쨌든 있고, 특히나 이제 캐포주나 제일런 그린이 세난이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얘네가 좀 밥값 좀, 특히나 캐포주 밥값 정도만 해준다면은 다득점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두 선수가 지난 경기 턴오버를 합작을 11개를 했어요. 원래도 한창 안 좋을 때 둘이서 막 6개, 7개씩 막 하고 그랬거든요. 혼자서 각각. 지난 경기에도 11개 했는데 오늘 경기도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뭐 나쁜 의미로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저는 오바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마 저렇게 많이, 아무리 휴스턴이어도 이게 휴스턴 애들 뛸 맛이 안 날 거예요 사실. 아니 지네가 잘하면 뭐해, 어차피 이 둘이 경기 말아먹는데 못 이기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얘네 둘만 어느 정도 해주면은 좀 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승패는 배당대의 메리트가 좀 크게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유타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고베어가 문제죠. 고베어 같은 경우는 유타 공격과 수비,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이제 고베어 하면은 최고의 수비수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유타의 수비가 빵빵 그거 한다, 뚫린다 이렇게 보는데, 고베어는 공격과 수비에서 다 중요해요. 전술적으로 이렇게 뭐 봤을 때 수비에서 중요한 건 뭐 당연한 거고, 공격에서도 고베어가 좋은 스크린이나 아니면 이제 빅맨으로서의 이제 역할, 롤맨의 역할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상대를 흔들어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가 어쨌든 페인트 존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고베어 때문에. 그러다 보면 외곽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미첼 터지고 클락슨 터지고 보그단 터지고 이러면서 유타 공격이 팍 살아나는 건데 고베어가 없다 보니까 공격력도 분명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으나 중요할 때 안 터지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수비 같은 경우에는 디트한테 3점을 빵빵 쳐맞고 디트가 120점을 올 시즌에 기록했던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디트한테도 120점 이상을 먹었다. 아무튼 그런 게 지금 유타의 현재 상황이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 이 갈란드가 요즘 폼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이번 시즌 통틀어서 갈란드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 적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야투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냥 경기 전체적으로 폼이 좀 마탱이가 갔어요. 얘가 볼 핸들링도 잘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뭐 마카넨 모블리 알렌을 잘 이용하냐? 그 전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분명 리스크는 있습니다. 사실 딱 보면 이거 클풀 개꿀 하고 갈 건데 이 갈란드의 현재 폼이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클풀을 보긴 합니다만 저 역시도 클풀을 보시는 분에 따라 유타 와인을 볼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갈란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이제 빅맨들을 좀 살릴 부분이 있고 벤치 쪽에 어떤 제디 오스만이 돌아오자마자 첫 경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부진함감이 있었지만 바로 좀 야투적으로 회복한 모습이고 케빈 러브도 효율은 좀 한창 좋았을 때보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득점 부분에서 좀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유타가 수비가 최근에 불안한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갈란다가 조금 더 기존의 부진을 깨고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클리블랜드 프렌을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화이트 사이드 같은 경우도 외곽 수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클리블랜드가 최근 3점이 안 들어가는데 뭐 미스매치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가져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풀 이렇게 보고 오늘 경기는 잠시만요. 경기가 하나 빠졌네. 시카고 경기가 빠졌는데 잠시만요. 바로 만들어가지고 진행해볼게요. 시카고 경기가 빠졌네. 제가 안 한 거 맞죠? 이거 잠시만요. 안 한 거 같은데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8경기를 가져왔네요. 레이커스 경기 빼고 시카고 대 브루클린을 뭐 간단히 좀 볼 텐데 일단은 뭐 이슈가 있습니다. 하든 어빙 다 GTD에 걸려 있고 알드리지가 지금 빠져 있고요. 여기 이제 니콜라스 클래스턴까지 GTD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알드리지가 빠진 상황에서 클래스턴까지 빠지면은 이거 그리핀을 써야 되는데 그리핀이 최근에 마탱에 갔어요. 근데 이게 사실 배당이 지금 시카고 역배거든요. 근데 이렇게 GTD에 걸려있는 걸 보면은 지금 뭐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퀘스처너블인 것 같아가지고 반반 사이즈인 걸로 보이는데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배당에서 보면은 이게 보통 못 나올 확률이 좀 높거나 뭐 그러면 이제 시카고가 정배여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엔 싶은데 나올 확률이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간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드리지가 없는 부분도 있고 클래스턴 같은 경우 부세비치에 비해서 볼륨이 좀 딸려요. 부피가 좀 딸리기 때문에 부세비치가 좀 괜찮은 활약을 볼 가능성이 있고 잭라비니아 더마드로자는 저는 그래도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좀 부진했거든요. 오늘 있었던 이제 D2Y 경기에서는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사실 가비지 게임이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 선수들 자체가 30분 안쪽으로 대부분 뛰었었고 체력적인 어느 정도 관리도 했겠다. 벤치에서의 뎁스도 그래도 코비아이트가 최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도순무 그렇게 최근에는 좀 부진한 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브루클린도 마찬가지예요. 브루클린보단 저는 지금의 시카고 오히려 더 낫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브루클린도
지금 뭐 하드너빙 듀란트 말고는 거의 선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다른 선수들의 활약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들에 대한 어떤 상대의 집중 수비에 좀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저는 시카고가 잡는다고 봅니다. 시카고가 잡는다고 보고 226.5 기준 오바. 분명히 시카고도 수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론조볼이 아무리 수비가 좋다고 해도 만약에 어빙하든이 동시에 나온다 하면은 못 막습니다. 기본적으로 못 막아요. 론조볼 혼자 수비하기엔 좀 빡빡한 부분이 있고 뭐 카루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막을 부분이 있고 KD는 어차피 못 막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브루클린 역시도 잭라빈이랑 드로잔을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나 오늘 경기 부세비치의 활약도 좋을 걸로 제가 볼 땐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오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NBA 8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초안 분석에서 좀 분석을 많이 못해가지고 불확실성이 평소보다 더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잘 더 좀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분석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